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아침 7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도끼별 상황신문의 사용 후기를 읽어드립니다. 저는 오랜 병원 근무에 솔직히 건강보조기구에 대한 기대나 호기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나 세월이 흘러 자연적으로 허리도 병명이 붙게 되고 1년간 정말 힘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너무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갖가지 방법이 다 동원되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잠도깨비 제품을 알게 돼서 사용했습니다. 사용 일주일 저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리 회복제도 주문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는 사용 후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잠도깨비가 체험방을 열고 있습니다. 잠도깨비 체험방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당산역 1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잠도깨비가 어떻게 수면을 도와드리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모든 제품을 체험하게 해드립니다. 뇌파와 혈류도 측정해 드립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잠도깨비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짜 국회 4년이 끝났다. 내일부터 또 4년의 가짜 국회가 시작된다. 윤석열 책임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차상배 특검법이 어제 부결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부결됐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17표가 모자라서 부결됐대요. 동아일보 기사를 좀 읽어보면 민주당은 무효표는 모두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여권 내 이탈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야당 내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낙천했거나 낙천했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해 탈당한 민주당 출신 범야권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 5명이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그러니까 특검 찬성한다는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탈표 5표에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이수진 의원까지 6명이 이탈한 셈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문들이 여러 분석을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야권에서 6명 정도가 이탈했다는 그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한 10시쯤에 지난번 대선의 후보이셨고 전 자유총연맹의 총재이셨던 김경재 총재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오늘 저녁,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오늘 오후 최상면 특검이 통과될 것 같은가?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꾸로 물었죠. 그랬더니 김경재 총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최상병 특검은 부결될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마도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뭉쳐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저대로 이재명 같은 저런 범죄로 얼룩진 그리고 허접한 당대표가 집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이 많아.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특검법은 부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은 조금 보는 견해가 다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부결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이 또 하나, 이 직전에, 국회의장 후보를 추미애를 밀었죠. 근데 추미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이제 알겠지만, 이제 뭐 상임위 배정받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재명 체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 강건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도 듭니다. 그것은 윤석열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강하게 사법부를 압박해서 이재명 재판을 빨리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시위가 있다는 거, 차량 시위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재명 빨리 재판하라 라고 하는 사법부 규탄 차량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대장동 버스를 운영했던, 기획했던 최인식 대표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어요. 사법부, 지금 목표는 이재명 재판을 지원하는 사법규탄입니다. 제가 앞에 이거를 좀 뺐는데, 이재명 재판을 지원하는 사법규탄 차량 시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차량 시위대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매주 화요일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대법원 주위를 돌아요. 차량 시위대가 많이 조직이 되면 전국 법원으로 다 확대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과 같은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이 야당 대표를 하고, 그리고 그가 대선을 대후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우리가 최대한 막을 수 있다.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열시켜야 돼요. 저쪽도 분열시켜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배신 전문이 있습니다. 배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나경원이 임기 단축 개헌을 어제 아침에 보도해드렸듯이 대통령 임기 4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황당하다는 겁니다.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전날 27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개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나경원 당선인은 조금 뒤로 빠졌습니다.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 개헌은 나 역시 반대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는 겁니다. 네. 배신 전문입니다. 자, 견해가 나왔어요. 시민단체 견해가 나왔습니다. 대한자유호국단에서 이렇게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나경원은 배신 DNA를 가지고 있는가? 나경원은 기회주의인가?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얘기하더니 비난 여론이 많이 드러나니까 하루 만에 슬쩍 밑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대한자유호국단의 견해입니다. 무능한 국회의원일수록 개헌을 주장합니다.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 쪽에서 국회가 낼름하겠다는 겁니다. 개헌을 하려거든 국회 권한부터 내려놓으세요. 국회의원을 무급봉사직으로 하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즉, 나경원이 개헌하겠다고 하면 특권 내려놓고 무급봉사직으로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고 개헌 얘기를 하라는 대한호국단의 견해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개헌과 관련돼서 여러 번 제 견해를 말씀드렸어요. 개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늘 끝났죠. 끝난 그 국회 가짜였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가짜예요.
가짜 국회의원들이 모인 데서 개헌 논의하는 건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민의가 반영되어 있는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면 개헌을 논의해 볼 만해요. 하나, 가짜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헌법을 농단한다? 그거야말로 헌법농단이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개헌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개헌을 하자고 가장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경원, 저쪽 반대당에서는 조국이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조국이는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안 당하려면 네 임기를 1년을 줄여. 그거 개헌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줄이는 개헌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자, 어쨌든 개헌 논의가 여당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여당에는 비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경험이 있어요.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개헌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의 그 직구업체들이 있죠. 서울시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쉬인에서 파는 가방, 신발 등 해외 직구 어린이 가죽 제품 8개를 조사해보니까 7개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쉬인에서 파는 어린이 신발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치 428배에 달하는 푸탈레이드계 첨가제가 검출되었습니다. 푸탈레이드계 첨가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화학 첨가제입니다. 일종의 환경 호르몬으로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합니다. 어린이의 성장도 방해합니다. 어린이용 가죽 가방에서는 발암 물질인 프로포름 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부터 매주 알리의 스프레드, 태쉬,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총 7차례에 걸쳐 9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3%입니다. 43%인 40개 제품에서 푸탈레이드계 첨가제, 중금속, 가습기 살균성분 등 위해물질을 검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에스파는 어린이 머리핀에서는 푸탈레이드계 첨가제 270배 기준치에, 어린이 점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39배, 어린이 피크닉 의자에서는 푸탈레이드 첨가제 기준치 380배, 어린이 신발에서는 푸탈레이드 첨가제 428개, 어린이 시계에서는 납 278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에 들어가니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를 들면 나경원, 그 다음에 한동훈은 이거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세훈은 그거 아니다. 사람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오세훈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이런 제품이 검출되면 규제의 대상일까? 그럼 국내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처벌을 하거나 이런 제품을 파는 유통업자에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70배, 뭐 이렇게 38배 이렇게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국내 제품은 그런 것을 국내 제품이 만들어서 유통했다? 그럼 제조사와 유통업체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느냐? 글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법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변호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변호사분들 상당히 많아요. 변호사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가? 저 같으면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집단 소송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 알리, 테무, 쉬인 이런 데다가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이 싸움에서 나경원, 한동훈과는 달리 오세훈이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오세훈의 뭐라고 그럴까요? 캠페인은 오세훈이 승리할 것 같다. 안전에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오세훈의 견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가 이게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칼럼, 필동정담이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심윤희 기자가 썼어요. 제목은 의대 지방유학입니다. 요즘 한 입시학원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어디로 이사하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하는 학부형들이 전화를 자주 받는다는 겁니다. 이미 늘어난 정원을 분석해 강원, 충청 등으로 구체적인 전학과 이사 계획을 세운 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사교육 메카 서울 대치동이 아닌 지방으로 유학 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정확히는 의대 지역 인재 전형 확대가 불러온 신분속도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지금 의대로 가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사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수한 인재가 전부 다 의대로 가버리면 우리 지금 반도체 난리 공격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공대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의대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의사라는 직업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정적이면서 소득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물론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공대 가야 된다라고 막 했어요. 옛날에 포항공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 우수한 인재들이 포항공대 많이 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의대에 우수한 인재 빠지면요, 이 의대에 가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가서 뭘 하겠어요? 환자 돌보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는 누가 만들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누가 만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보여드릴까요? 중학교 있습니다. 충청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3등도 의대 간다는 거예요. 충청도뿐만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전교 1등, 2등 다 의대 갈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정원 2,000명 얘기할 때 저거 나라 망하겠구나. 그리고 그건 왜냐하면 표를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40 총선에서. 그래서 국민을 갈라치기 해야지. 어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게 좋은가? 의사들이 봉급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갈라치기 해서 파업 유도를 해야지. 그래서 표를 얻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문 닫게 생겼어. 원자력 발전소 문 닫게 생겼고, 정말로 훌륭한 인재는 공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훌륭한 인재는 어떻게 다 의대로 빠져? 그럼 어떻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지. 아주 윤석열은 대통령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이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방송을 해드렸어요. 똑같아요. 윤석열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윤석열이 부인이 그런 얘기했죠. 문재인이 충신이다.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럼 뭐예요? 윤석열의 목적은? 문재인과 윤석열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답해 봐야 돼요. 아니, 머리 좋은 사람들 다, 학생들 의대 가면 나라 망하는 것이 뭐.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좀 읽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요, 전국에 아이가 1명일 때 노인이 5명이라는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했어요. 2022년에서 2052년 장래 인구 추계를 했어요. 2050년 노령화 지수는 504.0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500선을 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이 1명당 노인이 5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50년이면. 지금 몇 년? 2024년 아니에요. 그럼 25년 남았네. 자,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욕을 먹지만, 이거 얘기하면 저한테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욕을 먹지만, 욕을 먹어도 저는 말씀드리되, 저는 2016년 말에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지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아이 낳으면 1억 주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억 갖고 안 돼요. 지금 주제의 주장은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신생아 특공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진짜 하고 있어요. 지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겠다면 5억을 꿔줘요. 신생아 특공 5억을 꿔줍니다. 집을 담보로. 저는 6억을 꿔주라는 겁니다. 6억. 그래서 첫째 아이 낳으면 1억을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2억을 탕감해주고, 셋째 아이 낳으면 3억을 탕감해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알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결혼하면 6억을 무조건 주는 거예요. 집을 사야 돼. 집을 담보로. 첫째 아이 낳으면 1억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2억 탕감해주고, 셋째 아이 낳으면 3억 탕감해줘요. 저를 이상로 보고 비난했으면, 야, 애를 돈으로 하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국가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장기 국채,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서, 이거는 특별 회계로 관리해야 돼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요즘 90까지 사니까 90세에서 그 세금을 내는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1인당 25만 원 주겠다. 고추 말리는 공항 만들겠다. 저 잼버리 하는 데다가 그냥 돈 쏟아붓겠다. 딱 그거 감옥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따위 일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좋지. 오케이. 인구가 줄어들면 좋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의 인구가 얼마다? 엄청나요. 그런 자연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다른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연금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그 한국경제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이면서 초대 연금 학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 칼럼을 읽고 맞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거를 놓쳤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성격이 바뀌었다. 도입 당시 국민연금은 다른 경제, 사회 영역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순수한 복지제도였다. 그러나 노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 지금 현재 상태에선 국민연금의 비중은 실질적으로 크게 줄었다. 이제 국민연금은 국가적으로 보면 그 하나의 금융상품일 뿐이다. 또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노후 안정에 대한 실질적 니드가 달라졌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그 용도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초기 고령계는 실생활비, 여가비 등으로 쓰이다가 초고령이 되면 의료비, 요양비 등으로 전용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 안정 서비스를 강화하면 사실상 소득 대체율 중심의 국민연금 중요성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즉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감소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쳤어요. 자, 국민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여러 차례 2016년 제가 쓴 책 대한민국을 겸손한 제안에서도 제안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 저는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김원식 초대 연금학교 회장이 주장하신 대로 국민연금은 성격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첫째, 지금 잡다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많아요. 날짜는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입대하는 군인,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임용되는 공무원, 내년 1일부터 취직하는 교수님, 교사 이런 분들은 전부 끊어야 돼요. 거기서 딱 끊어야 돼요. 모두 국민연금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 국민들이 다 국민연금 가입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국민연금공단은 뒤로 물러서라. 재보험으로 물러서고, 연금을 운영하는 운영사는 각각 국민이 운영사를 택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김원식 초대 국민연금 연금학회장께서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이 매체를 소개하면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 최보식이라는 매체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보식의 언론의 김병태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소개합니다. 조국 이재명 보유국에서 충분히 예상된 김호중 팬들의 봉기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혹독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라고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에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조국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의 부결을 흡수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부의 피의자, 이거 이재명이 얘기했죠.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민낯이다. 김어중 여성 팬들이 왜 김어중 길을 철거하느냐며 들고 일어났다. 조국 이재명 보유국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반응이다. 김어중 팬들은 28일 경북 김천시가 김어중 소리길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성명문을 팬 커뮤니티에 올렸다. 김어중 길, 김어중 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어중 길은 2021년 김천시가 2억 원을 들여 김어중 관련 조형물 사진 그림 등으로 꾸며놓은 약 100m 길이 보라색 골목이다. 김천시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한다. 김어중 팬들은 성명문에서 법치국가에서 자신이 권위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어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에 못 이겨 소리길을 철거하는 것은 시민이 세금으로 조성한 시민 문화의 공간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철거는 시기상조이며 향후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어중길 철거를 검토했던 김천시는 이런 팬들의 항의에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후퇴했습니다. 조국 이재명 보유국에서는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다라고 하는 기자의 견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일리 있는 얘기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역시 집회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대 국토본 전군연합 고교연합의 95개 단체가 한남로 국제로또 교회 앞 한강진역 2번 출구, 이건 아마 대통령 관저에서 가까운 데인가 봐요. 그래서 40 총선 수사 촉구 국민 보고 대회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라고 하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집회하시는 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집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자, 지난 4년 국회는 가짜였어요. 근데 내일부터 가짜 국회가 또 시작돼요. 그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윤석열이에요. 지난 4년의 책임자는,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그러나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총 책임자는 윤석열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책임자를 추궁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감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좀 바뀌긴 했어요. 처음에는 수사해 주세요. 지금은 수사하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러나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러나라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해요. 황교안 대표는. 책임자는 물러나야죠. 수사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수사하지 못할 거면 물러나라 라는 이야기를 황교안이는 못해요. 민경욱 전 의원도 못해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 있죠. 박주현 변호사도 그 얘기를 못해요. 이제 박주현 변호사는 전제를 들었어요. 5월 30일까지만 내가 봐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번 토요일은 어떻게 말이 바뀔지는 몰라요. 제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시는 분에게 6월 1일 토요일 날 모시는 분들이 제발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상감마마 통촉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참여 안 해요. 저는 집회에 참여 안 합니다. 저는 첫 번 집회, 용산에서 하는 첫 번 집회에 제가 나가서 모자 쓰고 나갔다가 들켜서 마이크를 잡은 일이 그때도 얘기했어요. 저는 윤석열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물러나라고 한 집회를 저는 나가면 해요. 근데 이 집회에서는 저를 안 불러줘요. 누가 그랬대요. 이상로를 부르자 그랬더니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 저는 불러주면 나갈게요. 4월 토요일 날 나갑니다. 불러주면. 근데 나가면 윤석열 물러나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마 안 부를 거예요. 저를. 어떤 분이 그러기에 그럼 이상로가 집회를 하라. 예. 준비가 되면 제가 조작하는 이렇게 주도가 되는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윤석열 물러나라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아직 다 모으지 못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상감하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집회는 하면 안 돼요. 자, 또 지난 어젠가 그제죠. 목사님이 좀 화를 내시더라고. 내 이 더러운 세상 안 살아. 윤석열 대통령 이제 같이 못할 거야. 딱 일주일 시간을 주겠어라고 얘기했어요. 글쎄, 그 목사님도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는 몰라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의 앞에 선다는 거는 우리가 2016년, 2017년부터 탄핵 무효, 그 다음에 문재인 구속, 박근혜 복권 외쳤잖아요. 자, 지금은 타겟이 분명해졌어요. 대상이 윤석열이에요. 책임자가 그럼 윤석열이 물러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윤석열이 빨리 물러나게 될 경우에 애프터 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파 지도자들끼리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상감하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만 하면 그 뒤에는 포스트 윤은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이가 여당 내에서도 공을 쏘아 올렸죠. 4년 개헌하자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3년 앞으로 3년 계속 가야 될지도 모르고 1년 내에 그만둘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파 지도자들끼리, 즉 앞장섰던 사람들은, 무대 위에 올랐던 사람들은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프터 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시기가 애프터 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못 나가. 왜? 용산에서도 그렇고 광화문에서도 그렇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만 하고 있어요. 이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는 5월 말로 끝내야 됩니다. 자, 거듭보입니다. 6월 1일 집회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물러나라, 수사하지 않을 거면 물러나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광훈 목사도 수사하지 않을 거면 물러나라라는 목소리를 통일해야 한다. 자, 그런 목소리가 통일되면, 자, 이제 그러면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애프터 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댓글은 안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재명을 빨리 지금 대통령 만들자는 거냐? 두 가지 말씀드려요. 이재명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가 민주당 내에서 아닐 수도 있다는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입으로 내버려두면, 부정선거 수재하지 않고 그대로 윤석열을 내버려 두면 앞으로 3년 뒤에는 더욱더 우파가 괴멸된다. 선거법 바뀌지 않고 우파가 더 괴멸되면 그야말로 이재명이 된다. 는 겁니다. 자, 좀 분석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 꾸준히 성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18원씩 주십니다. 그분은 아주 부지런해요. 18원씩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18원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서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8원 보내주시는 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오히려 윤 지킴이 이게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 용산에 나가시는 분들은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지키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입으로는 수사하라고 치지만 속으로는 수사하지 말라, 소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분들, 이 광화문과 용산에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눈치를 보며 애프터 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처럼 주인과 같은 사냥개일 뿐이죠. 예.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냥개라는 겁니다. 문재인의 사냥개라는 겁니다. 애국자 이성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비난하는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나라를 위해 올바른 말씀하시는 노력에 경의를 드립니다. 대통령 부정선거를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6억을 주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인구 소멸입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나경원이 대통령 개헌을 4년으로 줄이면서 임기를 1년 줄이면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나경원의 주장은 윤석열과 짜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공산당과 위장 우파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화문과 용산에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위장 우파로 몰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화문과 용산에 가셔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집회에서 용산이 황교안이 오니까 난 황교안을 10번을 연호해 주십시오. 황교안을 10번을 외치자는 겁니다. 정치적 제스처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집회는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욕을 먹어가면서. 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